구속될 때까지 여기다 나 네네. 문신하려고 손준성.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실 텐데 특검이 드디어 이제 추천이 대통령실로 죄송합니다. 청와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원래 3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죠. 네. 20일 이내에 꾸리게 돼 있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아무도 안 기다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이면 인선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6월 12일이니까 6월 한 20일경부터 사무실 구성해서 막 이제 팀을 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면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인데요.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하셨죠? 윤석열 정부 하에 감사원장을 맡으면서 감사원 부실 감사를 둘러싸고 정권과 정말 유일하게 사이다 충돌을 했었던 바로 그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시고, 혁신당에서 추천한 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지내신 한동수. 네. 자, 일단 뭐 우리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우리 김한나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법조계를 이렇게 쭉 몸담고 계시면서 네. 또 정치인으로서 어느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저는 혁신당의 한동수냐, 네. 민주당의 조은석 후보냐, 특검 후보 두 분 중에서. 저는 두 분 다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조은석이냐, 한동수냐. 딱 빨리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말해야 되나요? 네. 저는 한동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는 이게 둘이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 우리 통님의 행보를 보면 좀 우리 이렇게, 고발 뉴스에서는 네. 잼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잼프. 네, 우리 잼프. 오케이. 잼프의 행보를 봤을 때는 네. 조금 좀 통합을 하거나 네. 조금 더 양보하고 상대 의견을 좀 듣는 그런 혁신당을 취할 것이다. 네, 그런 자, 생각이 그러면 좀 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셋다 그러면 혁신당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선택한다? 조율을 이제 할 거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혁신당 카드를 받습니까? 그냥 내가 밥 제 배우시느라고 좀 생각을 좀 못하신 것 생각을 조금 같은데. 못했지만. 자, 일단은 아니 그럼 우리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동수 특검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왜냐하면 네. 자, 저는 기자니까 저 개인 생각보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의 판단을 먼저 쭉 이렇게 모니터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분들 생각 더하기 알파해서 판단을 보통 하거든요. 네. 이때 제가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귀기 울렸는데 진해원 검사 제가 상당히 존중합니다. 네. 이분이 조은석 이름이 탁 나오니까 사진 한 장 올리셨어요. 페북에다가. 이게 뭐라고 써있죠? 노무현 대통령 대검 출석 당일 조은석. 조은석 추천하는 땡땡 누구죠? 이게 이 사진. 이게 홍만표. 이 홍만표 그때 엄청나게 욕먹었는데 만표 홍. 보통 우리가 검찰 출입 기자한테 그렇게 불렀어요. 요 양반이 완전 정치권의 완전 마당발이었거든요. 정치 검사의 대표가 홍만표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우리는. 근데 진해원 검사는 알았던 거야. 요 사람이 조은석이었다 이거야. 네. 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대검 충성하는 당일날 창밖에 웃는 모습이 있어요. 포착됐다고 해서 그래서 정치검사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봤더니 당시에 손병관 요 양반도 이제 오마이뉴스인가요? 상당히 법조 취재가 구력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당시 대변인이었구나. 대검에. 네, 당시에. 회의 참석자들은 수사 진행 중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네, 손병관 기자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노 대통령이 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그냥 유감스럽다 땡 하고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 손상되면 안 돼라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파를 한 자들인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전한 게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었어. 네. 그럼 똑같은 놈 아니냐 말이야.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대검 출입 기자를 해본 입장에서 대검 대변인은 총장의 마우스예요. 그쵸. 이 사람은 자기 뇌는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총장과 대검 지휘부의 생각을 전한 것으로 보이나 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대변인이었던 자가 누굽니까? 고발사주로 유일하게 기소됐던 손? 네. 이름이 뭐였죠? 손 누구지? 그러니까 요즘 이름을 네. 다 까먹 너무 많아서. 이름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외울 사람이 너무 네. 많아서 그 단어가 도망가 아니야. 내 나이 탓이야. 아, 그래요? 뭐죠? 손중성. 손준성이. 손준성. 절대 맞아요. 이건 손준성. 손준성은 네네네.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손준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구속될 때까지 여기다 나 네네. 문신하려고 손준성. 아, 이 그냥 써놓으세요. 손준성. 네. 자, 손준성도 자기 외부에 면피할 때는 자기 검찰총장이 그냥 눈과 귀에 불과한 자다. 이렇게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상선은 불지 않고 있어. 그래서 무죄 받았어. 어찌됐든 간에. 근데 탄핵은 저는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네. 조은석도 그냥 그 분위기를 전했다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미 대검 대변인 정도 되면 대검에 있는 모든 부장급 검사들은 그럼요. 다 네. 정치인이야. 맞습니다. 대검 대변인 지낸 조은석도 과거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왜 성장하잖아요, 다들. 그죠? 네. 20년 전, 뭐 10년 전에 일이 결정적인 과오가 아니라면 그 이후에 또 행보도 봐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MBC 검찰 기자단을 고발한 2019년 방송에 출연했어. 어떤 내용이지? 좋은 내용인가? 한번 봅니다, 저희가. 21-30에. 친하게 지내야죠. 예를 들면 어. 그런 검사와의 그렇겠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천지영 검사가 청문교사에 참여했다라고만 하시고 그냥 지인은 차장 검사에 누가 했고 뭐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되겠으면 이왕 봐주시지. 참, 사실, 아시다시피 그건 또 사실인 거고, 그 내용상으로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니죠, 문제는. 그 뒤로 이어질 때 성추기 사건인데 그때 차장하고 이제 다 이제 그, 보고 했어. 근데 조치가 안 됐다 기사 보시면 의뢰 있어요. 이름만 좀 빼주십시오. 이월 1일이 남아만. 하더니 신뢰진심이 요게 무슨 내용인지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서지영 검사께서 수사팀에 있었는데 그 회식 중에 성추행이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양심 고백을 했어요. 피해 사실을. 네. 자, 그때 당시에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수사 검사 선배들한테 보고를 한 거야. 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거 조사 후에 징계 처벌해 주십시오. 근데 지휘 계통의 당시 이 서울 고검장인데 이때 당시에는 차장 검사였던 거야. 서지연 검사가 속해 있던 수사팀의 차장 검사였어. 네. 그러니까 차장 검사, 그다음 검사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제대로 처리를 안 했어. 자, 이 부분도 과가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더구나 기자한테 이름 빼달라고까지 했어. 아, 요거는 참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장 우리 좀 코멘트하기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한 말씀 좀 보태주시겠어요? 아니, 얘기를 좀 듣고 네, 제가 뭐요? 말씀. 네? 아니. 아니, 코멘트 하실 내용 없으세요? 아, 별로 그럼, 없습니다. 네. 예, 가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 후에 방송하기가 되게 힘드네. 이거 계속 우리 고발 뉴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하면 MBC 꼴 날까봐 요새 MBC가 지금 우리 김병기 의원님. 김병기 의원 네. 문제 제기했다가 지금 작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옛날 10년 전 일을. 네, 제가. 아니요. 말을 그 말씀 편하게 하세요. 네, 아니요.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 편하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MBC인데,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고 대통령 인사 사안인데,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은데, 네네. 아니 니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말이야. 막 이런 아이. 식의
워낙 이 이재명 네. 대통령을 정말 성공을 위해서 응애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뜨겁다 보니까 건설적인 비판이나 레드팀의 역할도 되게 힘들어. 힘들죠. 네, 그리고 MBC가 이 보도가 이 시점에 말이야. 그 출처는 어떻게 되고 말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병기 오히려. 의원은 잘 몰랐어 네,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죠. 더 알게 됐죠.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국정원이 사실 배후에서 조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야 이거 김병기 의원이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네. 그래서 지금 판세가 네.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분 중에서 밀어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조지면 돼. 그건 아닌가요? 아니죠. 네. 네.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지는 국민들이 또 않군요. 이제 판단을 하셔서 네. 전체적인 판단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레드팀 되게 우리 잼프도 좋아하시고 네. 그래야지 균형 있는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잼프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되게 불편해하셔.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그래서 네. 이제 안태근 검사장으로부터 네. 성추행을 받았으면 네. 장관이 부장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부장검사 위에 있는 차장검사한테도 보고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는 차장검사한테 보고했다는 거면 아까 지금 기자랑 전화통화하고 기사에서 빠진 거야. 네. 요게 이제 기자실의 이른바 검사 기자의 유착관계에 따른 폐해다라고 이제 PD수첩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당시 차장검사 때문에 인터뷰가 들어간 겁니다. 네. 자,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서지영 검사의 내부 고발이 뒤늦게 이제 폭로가 됐는데 어느 조직에서든 사실 이거 선뜻 나서서 총대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우리 공직사회 특히 이제 검사 동일체가 유지되는 검찰에서 검사장 해당 그 지청의 검사장과 관련된 사안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당신 잘못했어. 당신 이거 책임져야 돼. 라고 하긴 대단히 어려웠겠다는 생각은 사실 가져봅니다만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안 돼. 잘못했어. 아니, 여러 아니, 생각을. 근데 그 조직의 특성이 되게 힘들어. 있으니까요. 네. 그걸로만 바라보면 되죠. 제가 그 조직의 사실은 특성. MBC에서 내부 고발을 전문으로 하다가 그러니까요. 징계를 한 10번 가까이 받았어요. 네. 저는. 네. 해고를 포함해서. 네.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삼성 엑스파일 하고 나서 징계 먹고 좌천돼 있는데 어떤 작가가 찾아왔어요. 여자 작가가. MT 갔는데 자기 그때 보도국 부장이 자기 성희롱했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고발. 공론화시켰지. 공론화 네. 시켜야지. 고발과 공론. 저만 힘드셨어요. 잣됐어요. 완전. 저 새끼 또 그런다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조직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고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현실인 건 분명해요. 네. 이때 우리 네. 조 검사께서 딱 이렇게 멋진 행동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 네. 근데 그거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비판하기에는 우리 저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혀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어렵네, 방송하기. 자, 이제 김의겸 의원. 네. 이제야 말한다. 조은석 검사였다. 이것도 나쁜 건가 봤더니 아니야. 볼까요? 조은석은 이때 결정적인 내용들을 김의겸에게 기띔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한겨레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단독 보도, 특정 보도해서 정말 그 몰락을 앞당겼는데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제보자가 조은석이었다. 예. 좋은 사람 조은석. 드디어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보를 받아가지고 특별추적팀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조은석인가 보실까요? 그 과정에서도 조은석은 말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줬다. 취재가 막히면 길을 뚫어줬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줬다. 그 덕에 한겨레는 40여일 동안 끈질기게 최순실 사건을 일면 톱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한겨레의 보도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낳았고 그 결과 2016년에서 2017년 광화문 촛불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조은석은 당시 현장 검사였다. 그것도 무려
검사장이었다. 검사장.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해줬다. 그가 없었더라면 최순실 사건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가 없다.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검사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었다. 조은석의 가치가 남달라 보이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깔끔해요. 예? 그리고 잘할 것 같아. 여러모로. 깔끔하잖아, 이거. 그렇죠. 네. 예? 자, 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유착과 고발 사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 감찰 지휘관. 아, 깔끔하시지 않습니까? 예? 요 정도면 뭐,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정답이 사실 좀 보여.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했더니 김의겸 또 전 의원께서 네. 지금 앞으로 저희가 김건희 특검도 이거 보시면 민주당은 민중기야. 요거 좀 잡아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야. 법원장이 좀 파이팅이 부족하지 않을까? 수사에는 좀 약할 수 있다. 판사는 양쪽을 네, 다 들어주는 맞습니다.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혁신당은 무려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야. 검찰국장으로서 이력을 보면 아래서부터 읽어드릴게요. 20년 1월. 반부패. 반부패 강력부 부장 대검찰청. 그다음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 국장. 요게 다 문통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다음에 윤통 들어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갑자기. 물 먹었어. 네. 딱이잖아. 어. 라인이 딱 살아있는데 비해서 민주당 민중기 전 법원장은 어딘가 모르게 좀 슴슴하다. 야, 이 수프 하나 좀 때려 넣자 말이야. 딱 이렇게 하고 싶은 맛이야. 우리 또 한 번 당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님이 사실 법원 그러니까. 출신이어서. 이게 양쪽 길을 열어놔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법원 출신. 자, 여기도 약간 답이 보이는 것 같네. 그래? 그러면 한번 최혜병 것도 한번 봅시다. 민주당은 이윤재? 네, 명지대 교수 전 검사. 검사 출신이긴 한데 현직이 교수야. 약간 좀 야우뚱 뭐 이렇습니다. 뭐 하실 만한 분위기겠지만. 근데 혁신당 보니까 빠밤.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제가 이명현 씨를 씨라고 하면 안 되구나 이제. 제가 안 지가 한 25년 정도 돼요. 옛날 더 되나? 30년쯤 되나? 옛날에 그 DJ 때 그 이회창이랑 붙었어요. 근데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를 제가 카메라 출동으로 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송 걸릴 뻔했습니다. 이 혁신당 이명 요분이 그때 군 검사였거든. 그래서 제 취재를 많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회창 아들 병무비리와 관련된 고위층 자제 병무비리 사건 저희 카메라 출동으로 MBC에서 제가 많이 보도했었는데 그때 이명현 제가 기억하는 이명현 그때 요분은 당시 이 군 검찰 단장인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번에 윤석열로부터 공천받아서 나갔다가 떨어졌나? 고석 장군이라고 아시죠? 고석. 네, 알고 있어요. 그때 고석이 고석 대령으로서 군 검찰 단장인가 했고 요냥 이병현 소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근데 둘이 막 대립했어. 네, 고석은 이제 외부 로비 받고 이렇게 덮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것을 기억이 나고. 지금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도. 저쪽 국힘 쪽 당협위원장. 국힘이 뭐죠? 내란당. 내란당. 제가 근데 명칭을 잘못했네요. 아니 정치인이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명현은 그때도 상당히 좀 파이팅이 있었던 정의로운 군 검사였던 기억이 나는데 더구나 최혜병 특검을 하려면 사실 군 검사가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혁신당이 좀 매운맛 제대로 된 뭐 그런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살짝 좀 뭐 조은석 우리 특검 후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살짝 좀 이렇게 더 바로 이렇게 손이 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또 우리 김의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나 한번 또 분석을 했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쫄깃하네. 네?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 후보군들이 매운맛이라 민주당이랑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민주당이 혁신당이랑 사전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 네. 어떻게?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을 선택하면 야권에서 불공정하다 난리칠 테니 아, 조국혁신당 추천군 임명하면서 어. 야당 추천 특검으로 임명했다. 봐라. 공정하지? 이런 의도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네? 아, 그 김우겸 의견이 아닙니까? 네, 그 고발뉴스 기자분들 의견이랍니다. 아, 네, 요거 참고. 네네. 우리 고발뉴스 너무 좋네요. 분석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네.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네. 곳이다 이런 생각이 저랑 듭니다. 같이 한 10년 네. 부르다 보니까 수준이 아.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네, 진짜. 나는 김우겸 선배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 고발뉴스 후배님들이 하셨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괜찮죠, 평가.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그렇죠. 민주당 안만 다 취합하면, 그래. 이렇게 그래. 민주당 안만 다 음. 네. 오케이 하는구나. 이렇게 불공정하다. 이런 말 진짜 이거. 하기 불공정하다, 어려워요. 편파적이다. 분명히 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야당 안을 대폭 받아들였어. 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2대1로 간다. 혁신당 2대1로. 둘. 민주당 하나. 민주당에 그 민주당에서 픽하게 될 한 사람이 누굴까? 네,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고 특별히 할 일 없는 분들은 댓글 좀 올려주시면 재밌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거든. 네, 네. 근데 특검 워낙 중요합니다. 맞습니다.